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과 소중한 추억들을 탐험하는 지적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학창시절 즐겨 듣던 음악, 어릴 적 먹던 음식의 맛, 아니면 아무 걱정 없었던 여름날 오후일 수도 있겠죠. 마음속 깊이 차오르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네, 바로 그것이 향수입니다. 향수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정할 때 우리 마음이 찾아가는 안전한 피난처이죠. 하지만 이 피난처가 황금빛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섬뜩합니다. 이상화된 과거에 대한 향수가 현재의 불만족스러움을 회피하는 한 형태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핵심은 바로 이상화된이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사건을 완벽하게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손보는 예술가, 화에 가깝죠.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이 현상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상적인 회고 또는 영어로 로지 레트로스펙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보다 과거의 사건들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려는 우리 뇌의 경향을 말하죠. 이러한 정신적 메커니즘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걸러냅니다. 지루함, 불안감, 그리고 그렇게 찬란했던 과거의 일상적인 작은 좌절감들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편집되고 아름답게 꾸며진 과거의 버전, 즉 가장 빛나는 순간들과 웃음, 그리고 안정감만을 기억하는 베스트 히트작 영화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문제는 메커니즘 그 자체가 아니라 과유불급입니다. 현재가 너무 불만족스럽고 불확실성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서 이상화된 과거가 더 이상 즐거운 기억이 아닌 우리가 살고 싶은 유일한 곳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회학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큰 사회 변화,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는 집단적 향수가 자라나는 온상입니다. 갑자기 모두가 옛날이 좋았지라고 동의하는 듯 보이죠. 나의 젊은 시절엔 세상이 달랐어. 그땐 사람들이 더 가치관이 뚜렷했지. 같은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엄격한 역사적 분석에는 거의 견디지 못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세상을 이해했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고 혼란스럽고 낯선 현재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폭풍우 속에서 닭과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닫히배의 항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허구적인 과거 버전에 매료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재현하려 들며 현재의 실제 문제들을 외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 효과는 아주 비슷합니다. 일이 만족스럽지 않고 관계가 복잡하며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젊고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절에 기억 속으로 도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과거에 편집되고 완벽한 버전과 현재의 날 것 그대로의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비교이며 현재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는 불만족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현재에 더 불만족할수록 과거에 더 집착하게 되고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현재를 개선할 에너지와 동기는 줄어듭니다. 이런 면에서 향수는 마약과 같습니다. 황금 같았던 순간들을 기억함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 즉 쾌락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선사하죠. 하지만 그 효과가 사라지고 현실이 돌아올 때 때로는 이전보다 더욱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감정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개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네모이아 라고 불리는데 이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에 대한 향수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80년대에 살아보지도 않고 그 시대를 이상화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빅토리아 시대에 대해 이상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닌 과거라는 관념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는 향수가 기억보다는 필요에 더 가깝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의 단순함에 대한 필요, 고립된 시대에서의 연결에 대한 필요, 그리고 때때로 의미 없어 보이는 현재에서의 의미에 대한 필요 말이죠. 광고주들과 마케팅 전략가들은 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향수라는 깃발 아래 포장된 제품, 영화, 음악을 우리에게 판매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이 강력한 판매 도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리지널 레시피, 변함없는 맛, 고전의 귀환 같은 것을 우리에게 팔죠. 그들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구축한 과거의 완벽한 버전으로 향하는 타임캡슐, 편도 티켓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삽니다. 잠시나마 그 맛, 그 노래가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고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전은 도피가 전진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향수에 묶여 사는 것은 마치 백미러만 보며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의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결국 충돌하게 되는 확실한 방법이죠. 실존주의의 핵심 인물인 철학자 스웨렌 키르케고르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맥락, 정체성, 그리고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그 안에 갇혀 사는 것만큼이나 큰 실수일 것입니다. 문제는 불균형입니다. 과거에 대한 숙고가 현재의 행동을 대신할 때 어땠는지 기억하는 거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질 때 말이죠. 이상화된 과거로의 도피는 우리가 현실에 맞설 능력을 앗아갑니다.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죠.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신 현재가 과거 같지 않다고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과장된 행복 버전과 비교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어쩌면 가장 슬픈 점은 미래의 나를 위한 새로운 황금빛 추억들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충만하게 살지 않는다면 미래의 나는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감사와 마음 챙김, 즉 명상이 향수에 젖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행복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그 불완전함과 가능성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모든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향수가 나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향수는 자연스러운 인간 메커니즘이며 이 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과학 저널, 성격 및 사회 심리학 저널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향수는 낙관주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기억은 현재의 도전에 맞설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수는 휴식을 위한 침대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과거를 미래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지 현재를 회피하기 위한 안락의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수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향수 어린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와 공유하는 가치들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에게 연결감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향수는 연결과 배움에 공유된 대화가 아닌 비교와 불평으로 가득 찬 내면의 독백이 될 때에만 유독해집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거가 더 좋았을까? 가 아니라 내 과거의 빛과 그림자로부터 무엇을 배워 더 의미 있는 현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기억, 박물관의 정직한 큐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와 함께 패배가 있었음을, 웃음과 함께 눈물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과거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추정되는 완벽함의 횡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실수를 용서하고 삶은 결코 이상화된 영화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향수의 아릿함을 느낀다면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을 환영하세요.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강인함을 일깨워주는 것인가요? 배우지 못한 교훈인가요? 아니면 회피의 사이렌 소리인가요? 만약 그것이 도피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현재 느끼는 불만족을 인정하세요. 과거라는 양탄자 밑에 숨기지 마세요. 정면으로 마주보세요. 그것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쩌면 직업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몰입시키고 열정을 불태울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향수 어린 마비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결국 과거는 참고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물결 자국일 뿐 배가 항해하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항해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이상적인 회고를 하려는 우리 뇌의 경향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결점 없는 과거라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 우리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 안정감은 우리가 성장하고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상일 뿐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과거의 정적이고 완벽한 버전에 집착하는 것은 존재 자체의 본질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강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죠. 지치고 궁극적으로는 헛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불확실성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제의 안정감에서가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모험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인류학은 모든 문화가 황금기 신화, 즉 모든 것이 완벽했던 전설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집단적 향수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며 종종 혼란스러운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위험은 신화가 역사와 혼동될 때 발생합니다. 정치가가 그 향수를 이용해 조작하고 허구에 기반한 위대함으로의 회귀를 약속할 때 말이죠. 이는 불관용과 현재 세계의 복잡성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향수 어린 감정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정 시대인가? 아니면 그 시대와 연결된 젊음, 잠재력, 단순함의 느낌인가? 아주 흔히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가장 좋은 특성들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용기, 호기심,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 말이죠. 이러한 자질들은 어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향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길게 산책했던 기억을 애틋하게 떠올린다면 어쩌면 당신의 현재는 더 많은 야외 활동과의 연결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목적지가 아니라 현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그 느낌, 그 멜랑콜리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한 지도로 활용하는 대신 우리는 기억에 취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지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수에 젖어 사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실제 권한을 포기하는 한 형태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환영 갖고 변하지 않는 버전에 우리 행복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향수라는 감옥을 깨고 나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말입니다. 우리의 실제 과거의 불완전함, 현재의 불완전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죠. 기억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대신 여기 지금 우리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더 힘든 일이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보람있고 현실적인 일입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소셜미디어는 향수 제조기입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우리의 추억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선별하여 저장해놓죠. 이는 불공평한 비교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과 문제로 가득한 현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디지털 기록이 보여주는 휴가, 파티, 미소의 무한한 회전목마와 비교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삶을 멋지게 보이도록 필터링하고 몇 년 후에는 그 필터링된 버전을 마치 절대적인 진실인 양 소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가 그 환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책하게 되죠. 해결책은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오래된 사진들을 애정 어린 시선과 함께 건강한 회의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과거로의 도피는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단순히 삶을 기억하는 대신 스스로 구축해야 할 책임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어제의 황금 감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열려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들판에 있습니다. 향수가 창의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즘 음악은 옛날 같지 않아 또는 요즘 영화는 옛날 영화 같지 않아 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이것은 향수가 예술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과거의 예술을 이상화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표현 방식의 마음을 닫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억 속 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는 혁신과 천재성을 놓치게 됩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만의 고전과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음악을 감상하려면 어제의 음악에 대한 향수의 필터가 아닌 신선한 귀로 기꺼이 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진정한 유산은 완벽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작품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횃불을 이어받아 더 멀리 나아가 그들 시대에 새롭고 관련성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뇌는 패턴과 친숙함을 좋아합니다. 향수는 그러한 선호의 극대화된 표현이죠. 그것은 잘 다져진 신경 경로이자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길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노력은 현재에 머무는 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억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노력인 셈이죠. 뇌의 변화 및 적응 능력인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연구들은 새로운 경험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고 민첩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향수는 어떤 면에서는 신경가소성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도록 도전하는 대신 낡은 루틴 속에서 녹슬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미지의 것이 제공하는 성장보다는 익숙함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향수 샹초라는 단어는 17세기에 스위스 의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어 노톳, 집으로의 귀환과 알곳, 고통에서 유래했죠. 원래는 집을 떠나 있는 데서 오는 극심한 고통, 즉 일종의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그 원래의 정의가 가장 솔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고통, 순수함을 잃는 고통,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통. 왜냐하면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가진 현실인 현재에서 바로 이곳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향수는 본질적으로 도피는 아니지만 매우 편리한 숨을 곳입니다. 현재가 너무 차갑거나 시끄럽거나 가혹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들로 아늑하게 꾸며져 우리를 기다리는 곳 말이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힘을 얻기 위해 가끔 그곳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 영원히 이사가서 우리 자신의 과거에 머무는 유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고고학자가 아니라 미래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무엇이었는지에서가 아니라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인지에서 마법을 찾는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가 당신을 압도할 때 기억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 대신 행동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세요. 산책, 대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현재를 위한 새로운 긍정적 데이터를 만드세요. 기억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사는 것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하죠. 당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교훈에 감사하며 애정을 담아 놓아주세요. 당신의 현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음의 사운드 트랙이 내일의 교향곡을 듣는 것을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옛 사랑의 기억이 새로운 애정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지 마세요. 과거는 서문일 뿐 책 전체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지금들의 모음입니다. 우리가 매 지금을, 과거를 갈망하며 낭비한다면 결국 공허한 순간들의 모험과 깊은 후회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벽돌 하나하나, 순간순간 말이죠. 어제 가졌던 기억 속 도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도구들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진정한 낙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건설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설하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여기이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상화된 과거에 대한 향수는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회피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최고의 기억들로 지어진 미묘한 함정, 황금빛 감옥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열쇠는 항상 우리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각, 수용,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유일한 시간, 즉 현재를 살아가기로 하는 용감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깊은 성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이며 함께 탐구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구독하여 다음 인간의 마음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향수는 당신에게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감옥인가요?